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학 1의 하베기호 시그마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를 제외하고는 매번 3점 문항으로 출제되었고, 이때는 이 하베기호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어쨌든 이날 이 6월 모의평가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3점으로 출제되었으니까 우리가 반드시 맞출 수 있어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그마의 성질을 다양하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그마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어떤 계산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고, 이 문제 유형과는 조금은 상관없지만 몇몇 문제들에서는 마지막 계산 과정에서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시그마 n은 1부터 3까지 an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an을 여러분들이 직접 구하고 계산을 하는 이런 문제들이 마지막 순간에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시그마의 성질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시그마라는 게 뭐냐? 자, 이것부터 이제 정의를 해볼 건데, 자, 우리가 지난번에 어떤 등차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 수열의 합을 표현을 하면서 SN이라는 기호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SN이라는 기호는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까지 이렇게 해서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나타내자라고 항상 모든 문항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SN이라는 기호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얘를 딱 정의를 해줘야 돼. SN이라는 거는 A1부터 AN까지 더하는 거야 라고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매번 쓰는 것이 이제 불편하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아예 어떻게 약속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이 하베기호 시그마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줄 건데, 자,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똑같이 표현을 하려면 어떤 k가 1부터 n까지 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고 ak다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이 k 자리에 1부터 n까지의 숫자들을 하나씩 대입해주면서 그것들을 다 더해주겠다라는 의미를 이 기호 자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베기호 시그마를 이용하면 장점이 뭐냐면, 이 SN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 하베기호 시그마를 이용하면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항부터 3부터 n까지 ak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이 몇 번째 항부터 시작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자유자재로 그 부분을 조절할 수 있다. 이게 하베기호 시그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하베기호 시그마는 문제가 3부터 n까지 더한다든지 아니면 1부터 n까지 더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섞여서 문항이 출제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써 있으면 얘의 의미는 A3, A4 해가지고 AN까지 더하겠다, 이 말의 의미를 담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베기호 시그마에는 어떠한 성질이 있느냐? 자, K는 1부터 N까지, 자, AK 더하기 BK 마이너스가 돼도 마찬가지고, 자, 어떤 두 수열의 합과 차에 대해서 시그마를 계산을 하자라고 하면은 얘는 각각 시그마를 계산을 해서 더하고 빼줘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자, 이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또 하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AK, 그러니까 상수배를 해주면 상수배는 밖으로 빼주고 K는 1부터 N까지 AK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라고 하는 이 K의 값에 관계없이 C라고 하는 어떤 상수다 라고 하면은 이때는 우리가 C가 N번 더해진다, 얘의 의미는 C 더하기 C 더하기 C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CN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마의 성질은 딱 이 정도를 기억을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 유형에서는 안 나오지만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내용들을 몇 가지만 소개하면, 자연수의 합,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값을 쭉 더해보자. 그러니까 1, 2, 3, 4 해서 1부터 n까지 더하면 얼마가 될까? 자, 얘는 여러분들이 뭐 등차수열의 합이라고 보셔도 좋고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얘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해서 n의 제곱까지 더하면 얘는 얼마가 될까? 자, 이 부분은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다 라고 써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잘은 나오지 않지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세제곱. 자, 이 경우는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얘네들을 n의 세제곱까지 더하면 어떻게 될까? 라는 건데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세제곱 이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계시면 되고 사실 k 세제곱까지 나오는 경우는 많이 못 봤고 이렇게 두 가지는 문제 상황에서 여러 군데에서 자주 사용되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편하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보면서 이 내용들, 이 시그마의 성질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더하기 2bk는 45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마이너스 bk는 3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보면서 얘를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라는 값을 뭐 a라고 하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를 b라고 한다면 얘를 어떻게 써줄 수 있냐?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얘는 각각 계산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상수배 해준 거는 시그마 밖으로 빼서 써줄 수가 있으니까 결국 얘가 a 더하기 2b가 45다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빼기니까 a 빼기 b가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 a, b의 값이 주어지게 될 거고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bk라는 것은 우리가 b가 되는 것을 알고 있는 거고 k는 1부터 10까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라는 것을 10번 더해준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0 그래서 b 빼기 5가 되고 여러분들이 얘네 둘을 통해서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b의 값을 구했으면 그 b의 값에서 5를 빼주면 최종적인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하는 과정, 그래서 더하기든 빼기든 각각 계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쓴 거는 그냥 편의상 이걸 계속 시그마를 달고 쓰면은 좀 불편하니까 편의상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2학년도 수능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k는 1부터 10까지 ak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도 똑같이 2는 그냥 밖으로 빼내면 되니까 여기에도 똑같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문제가 뭐냐? 1부터 7까지 더한 것도 있고 1부터 8까지 더한 것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쨌든 똑같은 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라는 건 똑같이 있으니까 자, 얘를 a라고 표현을 해주고 자, 그 다음 얘의 의미를 살릴 건데 2분의 1이라는 것은 어차피 상수배가 되어 있는 거니까 따로 계산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2분의 1의 ak다 라고 표현을 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ak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a1부터 a2 해서 a7 더하기 a8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앞에 7개의 항들을 더하는 걸 우리는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ak다 라고 표현하기로 한 거죠. 플러스 a8. 그러면 이 값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7까지 ak의 합을 b라고 표현을 한다면 첫 번째 식은 a 빼기 2분의 1 b가 56인 거고 두 번째 식은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8이 1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a8의 값이니까
위의 식에다 2배 해주시면 2a 빼기 b가 112가 되면서 아래 식에서 위의 식 빼주면 2a 빼기 b가 110이니까 여기 112 이항하면 a8은 12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중요했던 사실은 여기 1부터 7까지의 합 1부터 8까지의 합인데 얘를 보면서 1부터 8까지의 합이라는 건 1부터 7까지의 합에다가 A8을 더하는 거야. 이렇게 보는 과정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더하는 구간을 똑같이 맞춰주는 작업이 이 문제에선 필요했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8번 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K는 1부터 10까지 4K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자, 이 앞부분 K는 1부터 10까지 K라는 것은 4 곱하기 2분의 10 여기 우리가 아까 K는 1부터 N까지 K라는 것은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N에 10이 들어간 거니까 10 곱하기 11 더하기 A가 10번 더해진 거니까 10A 이게 250이다. 요거 계산해 주시면 A의 값이 나오겠습니다. 이어서 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1부터 5까지 AK의 합이 10이라고 알려줬고, 자, 여기 식을 보시면은 상수 C니까 C를 밖으로 빼서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가 65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C다. 그러면 얘는 10이니까 10C가 되고 65 더하기 얘는 C가 5번 더해지니까 5C가 돼서 계산하시면 13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값을 이용해서 그 다음 상수배가 된 것을 이용해서 시그마의 성질 이용하는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3학년도 수능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많이 본 형태죠? 언제 봤냐면 아까 처음에 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랑 완전히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 참고. 그래서 이 문제랑 완전히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계산했던 방식을 그대로 똑같이 적용하시면 23학년도 수능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자, 이때는 이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해서 얘가 2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3. 그러면 얘가 얼마예요? 얘가 30이죠. 그러면 요만큼도 30이 되어야 60이 될 거니까 2 나눠주시면 15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그마의 성질이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잘 관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마지막 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지금 생긴 형태가 얘를 가지고 우리가 A라고 정의한다면 이 식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2A 빼기 B가 34예요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A 빼기 B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문제 또한 어떤 문제랑 똑같냐면 22학년도 9월, 23학년도 수능 문제랑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을 쭉 보면서 느끼셔야 되는 것은 시그마의 성질을 저렇게 적용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알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가 나오면 딱 요 정도 수준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시그마라는 기호 표현은 언제 어디에서 사용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간단한 3점 문항으로 나왔을 때는 우리가 시그마의 성질을 잘 적용해서 문제를 마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